안녕하세요. 르메이트 LI딩공입니다. 오늘의 컷은 몇 라운드인지도 까먹은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영상이 많이 늦어졌어요. 네, 바빠가지고 찍으려고 했는데 찍지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빨리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리그2 토요일 경기죠. 안산하고 경남의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 다 한 골씩 주고받았는데요. 선제골은요. 이제 가브리엘 선수가 왼발 슈팅이 골대 맞고 들어가게 됐죠. 하지만 후반전에 모지현 선수가 침착하게 잡은 다음에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안산 쪽에도 사실 퇴장도 나왔는데요. 헤딩 과정에서 약간의 그 공격수를 이제 잡아 끌었다라는 그런 반칙이 선언이 되면서 그게 이제 거의 페널티킥 박스 약간 바깥쪽에서 그랬거든요. 사실 뭐 반칙 강도는 그렇게 뭐 강한 편은 아니었는데요. 이게 만약 PK가 선언이 되었다면은 뭐 옐로 카드 선에서 끝냈겠지만 페널티킥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VR을 통해서 결국 퇴장을 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사실 경남이 계속 더 밀어붙이는 그런 경기였고요. 이 퇴장 전에도 사실 경남이 기회들이 사실 안산보다 더 많았어요. 경기를 좀 더 주도적으로 풀어갔고요. 근데 그 기회들을 놓치면서 결국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게 됐습니다. 다음 경기는 충북 청주FC 대 천안CTFC의 경기입니다. 2대1로 충북 청주가 이겼는데요. 이 경기는 일단 공교롭게도 충청도 더비, 충남, 충북 이렇게 두 팀이 또 만나게 됐습니다. 선제골은요. 이제 조르지니오 선수가 넣었는데 조르지 선수가 크로스를 받은 다음에 깔끔하게 또 마무리를 했었죠. 역시나 그 이후에 나온 두 번째 골도요. 역시나 크로스 이후에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정확하게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2대0을 앞서갔습니다. 자, 비록 그 이후에 천안이 한 골을 따라잡긴 했죠. 바카요코 선수가 박스 안에서 넘어지면서 PK를 얻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2대1로 결국 청주가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사실 PK를 바카요코 선수가 찼는데 그 PK가 사실 실축이 또 나왔죠. 잘못하면 안 들어갈 뻔했는데요. 골대 맞고 나온 볼을 쇄도에 들어가면서 마무리하면서 다행히 그렇게 큰 타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김포FC 대 서울 이랜드 경기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김포가 공격을 하고 천안이란다. 서울 이랜드가 좀 수비하는 형국으로 진행이 됐는데 아쉬운 점이 물론 퇴장이 좀 막판에 나와서 효과가 약간 좀 미미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김포가 확실히 K리그2 안에서는 되게 공격적인 축구라는 팀이지만 그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아쉽다. 좀 뭐라고 할까 좀 다듬어지지 않는 좀 약간 좀 야생의 느낌, 와일드한 좀 느낌이 있어서 김포의 축구는 사실 지지 않는 축구는 맞지만 실제로 지금 거의 11경기 동안 지금 무패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 건 맞는데 문제는 김포가 지지 않는 축구는 맞지만 이기는 축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격 전개의 모습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드러났고요. 퇴장은 이제 이재익 선수가 브루노 선수를 역습에서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골이 엄청 나왔네요. 자, 다음 경기는 부천FC 대 전남 드래곤즈 경기 5대2 큰 점수 차로 부천이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사실 초반만 해도 전남의 승리가 좀 더 눈에 띄게 보였어요. 후반전에 사실 이제 전남이 급격하게 무너졌거든요. 선제골은 이제 카리 선수가 골대 맞고 나온 볼을 집어넣으면서 본인이 골대 맞고 나온 볼을 이제 본인이 넣은 거죠. 선제골이 나왔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동점골 발디비아 선수가 네, 약간 90도 각도로 돌면서 네, 골을 만들어냈고요. 세 번째 골은요, 이준호 선수가 네, 크로스를 이제 발로 네, 잘 갖다 대면서 네, 역전을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네, 전남이 네, 동점골 그리고 후반 막판에는 네, 대량 실점을 하게 됐는데 동점골은요 골키퍼가 네, 공을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네, 상당히 좀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공을 제대로 찾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잘못하면은 필드에 들어온 공격수한테 골을 먹힐 뻔했는데 네, 그 이후에 급하게 걷어내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완전히 거의 빈 골대에 넣으면서 네, 동점골이 나왔고 역전골은요. 네, 이제 크로스를 앞에서 이제 닐손 주니어 선수가 약간 백헤더 형식으로 뒤로 헤더를 하면서 네, 골을 넣었고 그 다음 골은요 하프라인에서 이제 이정민 선수가 네, 중거리 슈팅인데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센스 있게 네, 차 넣으면서 네, 추가골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원투 패스로 완전히 네, 수비 라인까지 유린하면서 네, 골키퍼랑 1대2 상황에 칩샷으로 마무리했죠. 자, 그렇게 하면서 부천이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네, 안양FC, 아니, 안양FC다. FC 안양 대 네,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 0대3으로 부산이 이겼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부산이 안양을 밀어붙이는 네, 이제 그 형세로 진행이 됐고, 네, 후반전에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선제골은요, 침착하게 네, 라마스 선수에게 네, 패스를 넣어줬고, 라마스 선수가 네, 왼발로 네, 구석으로 그대로 잘 차 넣으면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골은 이제 권혁규 선수가 네, 땅볼 크로스를 네, 잘 마무리를 해내면서 네, 두 번째 골이 나왔고요. 네, 두 골 다, 네, 두 골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승기 선수의 골도 그렇고, 세 골 다, 네, 부산에 좀 약간 침착함이 좀 드러났어요. 좀, 경기는 0대0으로 좀 이제 좀, 네, 부산이 전반전에 공격한 거에 비해서는, 네, 골이 안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되게 좀 한 차원 위에 있는 좀 약간 여유로운 플레이를 하면서, 네, 안양을 이긴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세 번째 골은 이제 이승기 선수가 네, 부상 복귀 이후로 네, K리그2 데뷔골인데요. 제대로 네, 클리어링 하지 못하면서 수비수가 이승기 선수의 돌파가 이어졌죠. 그 이후에 네, 골키퍼랑 1대1 상황에서 칩시샷으로 마무리하면서 확실히 이 선수가 왜 전북이 왜 이 선수를 버렸지 할 정도로 네, 전북팬 입장에서 진짜 통곡할 만한 현재 전북 상황을 보면요. 네, 그런 놀라운 실력을 부상 복귀 이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 성남FC 대 김천 상무의 경기 2대2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네, 선제골은요 김민주 선수죠. 네, 찔러주는 패스를 왼발 슛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이 나왔고요. 하지만 곧바로 후반전에 동점골이 나옵니다. 네, 패트릭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K리그 데뷔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이후에 또 다시 김천이 역전을 하는데요. 네, 먼 거리에서 김동현 선수가 네, 중거리 슈팅을 때리면서 네, 결국 2대2 됐고 하지만 다시 또 성남이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크로스를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네, 이제 박스 안에 혼전 상황이었는데 정한민 선수가 마무리를 해내면서 2대2 무승부로 끝나게 됐습니다. 자, 물론 홈에서 무승부는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가 상위권인 네, 김천인 걸 감안하면은 사실 성남이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네, 어린이날 열렸던 K리그 1 경기 네, 11라운드 경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FC 서울대 먼저 전북 현대 전설 매치 경기인데요. 경기 내용 자체는 사실 서울이 좀 더 주도권을 잡고 공격을 좀 풀어나갔고요. 하지만 네, 전반 초반에는 서울이 실수가 있었죠. 네, 무려 11초 만에 네, 구스타브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요.
이게 기록을 찾아보니까 네, 최단 시간 네, 역대 공동 1위 골이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공동 1위인데 그 전에 있던 기록이 인천하고 포항에 이제 방승환 선수가 당시 인천 소속이었죠. 네, 방승환 선수의 11초 만에 골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네, 공동골이 나오게 됐고요. 이태석 선수가 네, 완전히 네, 패스미스를 하면서 네, 강하게 돌파에 들어가는 네, 압박하는 구스타보 선수한테 볼을 뺏겼죠. 그게 어찌 보면은 네, 가장 큰 원인이었고 네, 골키퍼랑 1대2 상황에서 각도 자체가 사실 골 넣기 힘든 각도였는데 네, 그걸 또 가랑이 사이로 잘 구스타보 선수가 넣으면서 골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네, FC 서울이 한번 골망을 흔들게 했는데 그 상황에서 네, 임상혁 선수가 핸드볼 선언이 되면서 네, 결국 네, 골이 취소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양팀 수비수들이 좀 약간 불안불안한 모습이 좀 전반전 내내 좀 노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후반전에 네, 나상원 선수의 크로스를 네, 팔로세비치 선수가 헤더, 그리고 박동진 선수가 네, 이제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네, 동점이 나왔는데요. 다행히 전북 입장에 진짜 다행이죠. 네, 추가골이 더 나오지 않는 게. 참고로 이 경기가 KBS2에서 중계가 됐는데 네, 해설위원이 이영표 해설위원이더라고요. 근데 그 자막을 보니까 네, 조라운 문어 영표라고 네, 써져 있는 게 상당히 압권이었고요. 또 김상식 감독이 이제 사임을 발표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대행 체제죠. 사실 대행이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 김상식 감독님이 네, 퇴장으로 인해서 두 경기 동안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어, 계속 김두영 네, 현재는 감독 대행, 그땐 코치였죠. 네, 계속 이끌게 될 텐데 어,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전북의 후임 감독이 언제 좀 물색이 되냐 이렇게 얘기가 좀 오가고 있는데 저도 소식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온 바가 없고요. 지금 천천히 일단 전북 구단 입장에서는 후임 감독을 물색한다라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면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내국인 감독보다는 네, 외국인 감독 얘기가 좀 더 돌고 있고요. 뭐 전에는 칸나바로 감독님 얘기까지도 진짜 이 감독이 전북에 올까 생각 들 정도로 엄청난 이름이 오갔었는데요. 칸나바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형태의 네, 큰 네, 빅네임의 감독을 영입하고 싶은 게 현재 전북의 생각입니다. 약간 좀 여담이긴 하지만요. 이날 어린이날에 지상파 경기에서 MBC랑 SBS에서 KBO 리그 이제 중계가 있었는데 하필 이날 비가 와가지고 야구가 비가 오면은 이제 경기를 할 수 없잖아요. 우천 취소돼서. 반면에 축구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눈이 오는 건 사실 약간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뭐 그럴 경우에는 눈을 치운다든지 또는 축구공 색깔을 네, 바꾼다든지 뭐 노란색으로 바꾸는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해외 뭐 네, 축구 영상들 보면은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축구는 악천 상황에서도 네, 뭐 지진이 난다든지 네, 해일이 밀려온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야구보다는 좀 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MBC와 SBS에서 특히나 MBC는 당시에 사직 경기였는데 제가 리뷰를 따로 안 드렸지만 최근에 롯데가 성적이 너무 좋아요. 이 팀이 왜 상위권에 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연승을 거두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물론 연승이 깨졌지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필 비가 오면서 취소가 됐고 또 SBS에서 또 잠실 더비였죠. LG 대내 두산의 경기였는데 그 경기도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상파에 네, 중계가 된 어린이날 경기가 됐고요. 자, 그럼 왜 KBS 1이 아니라 좀 더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있는 왜 KBS 2에서 네, 중계를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어린이날 특집 형식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이죠. 이제 FA컵 2021년 FA컵 이제 대구랑 전남 경기 제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은 SBS에서 중계를 했거든요. 2차전 경기를. 자, 그때는 이제 되게 압권이었는데 잠시 후 돌아온다라고 하고 그냥 바로 지상파 중계가 바로 끝났어요. 네, 정말 어이없는 네, 그렇게 끝났었는데 네, 이번 경기는 좀 약간 제대로 됐더라고요, 진짜. 이제 경기 끝나고 네, 하이라이트 경기까지 다 보여줬고 네, 이제 또 박동진 선수 이날 동점골 인터뷰까지 지상파에 그대로 중계가 됐습니다. 뭐지? 이거 뭐 월드컵을 하는 건가 할 정도로 이렇게 지상파에서 스포츠를 이렇게 잘 취급을 해준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 어린이날 특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다음 경기는 대구FC 대 울산현대 경기입니다. 0대3으로 울산이 이겼는데요. 선제골은요, 이제 마티나람 선수가 원터치로 연결해준 볼을 원터치로 이제 찔러주는 패스였죠. 거의 노루기였는데 이렇게 패스를 잘 찔러주는 선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황지한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선제골로 앞서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골은 이제 바코 선수가 넣었는데요. 바코 선수가 뭐 사실 드리블하면서 공간 창출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스스로 공간을 만든 다음에 구석으로 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앞서가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골도 네, 또 마티나단 선수가 네, 준 패스를 황재환 선수가 흔든 다음에 왼발로 슈팅을 마무리하면서 경기가 3대0으로 울산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울산 입장에서는 이제 엄원상 선수의 그 골대쇼 골대쇼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골대쇼가 좀 눈에 띄게 보였고 사실 그만큼 대구 수비진이 울산의 공격진에 좀 약간 털리는 느낌이었어요. 털리는 좀 느낌이었고 네, 그거에 비해서 골이 더 많이 나오지 않는가 아쉽지만 그래도 초반부터 골이 3골이 나오면서 울산이 좀 여유롭게 이겼다.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대구 입장에서는 네, 세징야 선수의 빈자리가 좀 눈에 띄게 보였고요. 네, 다음 경기는 네, 인천 유나이티드 대 수원 삼성 블루잉즈 경기입니다. 0대1로 수원이 이기면서 이거 논란인가 이렇게 드디어 네 K리그 1 무패된다. 무승팀은 네 없어졌습니다. 네 박수. 이게 박수 칠 일인가 생각될 정도로 자 일단 네 수원이 사실 오피셜이 났어요. 네 경기 전에 네, 김병수 감독님이 이제 병수볼리라고 불리는 김병수 감독님이 저도 뭐 강원 시절부터 계속 봐왔죠. 네, 수원 감독으로 부임한다는 오피셜이 났고요. 그 이후에 네, 수원 선수들이 네, 다부진 각오를 약간 비장한 느낌이 좀 경기를 뛰면서 보였고 이제 최성용 감독 대행이죠. 네, 마지막 경기가 됐었는데 그 경기 이렇게 승리를 거두면서 진짜 마지막 선물을 해줬구나. 어린이만의 선물이다 이건 진짜.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골은요 이기재 선수죠. 네, 팀의 주장. 네, 왼발 슈팅을 때리면서 네, 골이 나왔고요. 진짜 그 한 골로 네, 수원이 빗장 수비를 했어요. 빗장 수비라면서 마지막까지 카드 한 장을 더 받아가면서 네, 빗장 수비하는 모습이 이제 눈물 겨웠고요. 진짜 수원 입장에서는 네, 김보석 선수의 뭐 골대라든지 정말 철렁이는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네, 진짜 수원 입장에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보였고 휘슬이 마지막에 불리면서 네, 수원 선수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땅을 치면서 네, 북을 두드리는 네, 땅이 이제 흔들리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첫 승이 목말랐고 기뻤다라는 네, 그런 거겠죠. 하지만 아직 첫 승이어도 네, 상위 앞에 강원이랑 점수 이제 승점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1승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수원이 이 이상을 바라봐야 된다면은 네,
물론 1승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승까지 좀 더 탄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 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1대1로 제주가 이겼는데요. 현재 골은요, 이제 포항 쪽에서 나왔죠. 끊긴 볼을 오히려 기회를 잡아가지고 중거리 슈팅으로 백성훈 선수가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제주한테 두 골을 내주는데요. 이제 첫 번째 골은 좀 어이없게 들어갔는데 자책골인데 일단 하창민 선수 자책골로 돼 있긴 한데요. 그랜트 선수가 걷어내는 볼을 하창민 선수 못 맞고 그대로 골대로 들어갔어요. 정말 좀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공식적으로는 일단 하창민 선수 못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하창민 선수 자책골로 기록이 됐습니다. 세 번째 골은요, 이제 헤더로 이제 수비수를 이제 한 볼을 수비수 맞고 세컨볼 떨어진 볼을 밀어 넣으면서 앞에 좀 수비수가 많았죠. 그래서 사실 골키퍼 시야가 오히려 좀 방해가 됐고요. 자, 이 골로 제주가 홈에서 와 진짜 홈에서 제주가 계속 못 이기고 있었는데 드디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FC 대 강원FC 경기입니다. 2대0으로 수원이 이겼는데요. 선제골은 전반 초반부터 라스 선수의 골이죠. 정동원 선수의 크로스, 먼 거리에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줬고 강원 수비진이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뿌리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라스 선수가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윤빛가람 선수가 이제 골키퍼 태클에 넘어지면서 PK가 선언될 뻔했지만 VR을 통해서 선언이 되지 않았고요. 자, 오히려 윤빛가람 선수는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진짜 격세지감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스터드를 높게 드는 상황에서 결국 다이렉트 퇴장이 나왔고, 자 물론 이제 상임 이사회랑 상벌회라고 하나요? 상벌회를 따로 열어서 추후에 다시 본 결과 퇴장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퇴장이 감면되긴 했습니다. 즉 출장 징계가 감면이 된 거고요. 다행히 억울함은 풀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수원FC가 계속 공격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였는데 프리킥을 이제 무릴로 선수의 프리킥을 골대 맞고 나온 볼을 이승우 선수가 골을 넣었죠. 그래서 이승우 선수의 댄스 타임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웬걸 옵사이드 살짝 앞서면서 취소가 됐고요. 하지만 무릴로 선수는 그 이후로 또 다시 프리킥을 차면서 그걸 꼭 골로 만들어냈죠. 자, 그러면서 수원FC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다음은 광주FC 대 대전한 스티즌의 경기 0대0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진짜 하이라이트를 보니까요. 광주의 김경민 골키퍼의 허슬 플레이가 눈에 띄게 보였고 이걸 어떻게 막아내냐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후반전 경기를 보면요. 후반전에는 이게 왜 안 들어갔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골이 안 터져서 그렇지 경기 내용 자체는 되게 박진감이 넘치고 진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완벽한 스코어는 0대0이라고. 0대0은 지루한 스코어가 아니라 너무 두 팀 다 완벽해서 완벽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골 결정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양 팀 다 승점이 1점씩 나눠 갖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K리그 1, K리그 2 11라운드 살펴보게 됐고요. 저는 주중 경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